KBS 대전 생생뉴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13일 화요일 KBS 대전 생생뉴스 방석준입니다. 서해 어족자원 개발을 담당하는 충청남도 산하연구소가 6월에 실시한 직원 채용에 문제가 있다는 투서가 접수됐습니다. 수산물 안전성 조사 업무를 보조하는 자리에 소장의 처남 부인이 뽑혔고 행정사무직에는 팀장급 간부의 조카딸이 합격하면서 채용 과정의 공정성에 의문이 제기됐습니다. 이번에 이 연구소가 채용한 공무직 공무원은 4명인데 2명이 소장을 비롯한 직원의 친인척이었습니다. 이번 채용에는 23명이 응시했답니다. 조사 결과가 나와보면 알겠지만 만일 특혜가 있었다면 참 큰일입니다. 요즘 한 야당 국회의원의 딸 특혜 채용 문제로 온 나라가 들끓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아직도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건 정말 있을 수 없습니다. 민간 기업이든 공공기관이든 채용 과정에 이런 비리가 아직도 있으면 안 됩니다. 특히 공공기관의 일자리는 국민 모두에게 열려 있어야 합니다. 기존 임직원들이 사유화해 가족을 채용할 자리가 아닙니다. 철저한 조사와 책임 추궁이 있어야 합니다. KBS 대전 생생뉴스 먼저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계약과 달리 함량 납품 기준을 초과한 상수도 계량기가 시중에 대량 유통된 사실이 KBS 취재 결과 드러났습니다. 최근 5년간 납품된 것만 8만 개가 넘는데 배경에는 업체의 부도덕한 상술과 허술한 관리가 있었습니다. 최근 유튜브가 인기를 끌면서 구독자를 수백만 명씩 보유한 인기 유튜버들이 큰 화제입니다. 구독자 320만 명을 보유한 인기 먹방 유튜버 벤츠가 건강기능식품을 허위 과장 광고한 혐의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는데 영향력이 큰 유튜버인 만큼 보다 엄격한 잣대가 필요하다는 게 법원의 판단입니다. 서천에서 옥수수에 큰 피해를 주는 열대 거세미 나방이 발견된 지 열흘 만에 충남 4개 시군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에 세종을 비롯한 전국 31개 투기 과열지구가 포함됐습니다. 하지만 대전과 충남 전 지역은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지 않습니다. 임금교섭 등에서 갈등을 빚고 있는 충남 세종 버스 노사가 12차 임금교섭을 재개하고 교섭을 다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양승조 충남지사와 오세현 아산시장이 유성기업 노사 분쟁의 평화로운 해결을 위해 조계종과 기독교, 가톨릭 3대 종단이 제안한 집중교섭에 조건 없이 참여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예산을 떠났던 황새 기쁨이가 1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였습니다. 뉴스브리핑 순서입니다. KBS 대전 보도국의 한솔 기자 나와 있습니다. 한 기자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오늘 첫 소식, 이 구독자 수가 320만 명에 달하는 인기 유튜버 벤츠가 건강기능식품을 허위 과장 광고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름이 생소한 분들도 계실 텐데요. 벤츠는 한꺼번에 많은 음식을 먹는 이른바 먹방으로 유명한 개인 방송 진행자입니다. 네. 엄청난 양의 음식을 먹으면서도 균형 잡힌 몸매를 유지해서 인기를 끌었는데요. 라면 5개를 한꺼번에 끓여 먹는 영상 같은 경우 조회수 1200만 회를 기록했다고 하니 인기가 짐작이 가실 겁니다. 그런데 2017년부터 대전에서 건강기능식품업체를 운영해온 벤츠가 자신이 판매하는 다이어트 보조 제품을 허위 과장 광고한 혐의로 지난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 당사자의 입장과 재판부 판단은 어떤가요? 벤츠는 단순히 구독자의 제품 사용 후기를 영상으로 올렸을 뿐이라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반면 재판부는 벤츠의 활동 내용을 보면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클 수밖에 없다고 봤습니다. 사용 후기만으로 소비자에게 오인 혼동을 일으킬 수 있다고도 언급했는데요. 설령 소비자를 속일 의도가 없었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는 소비자가 혼동할 만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예, 이 영향력이 큰 유튜버인 만큼 엄격한 잣대가 적용돼야 한다. 이런 얘기군요. 그렇습니다. 또 벤츠는 항소의 뜻을 밝혔는데요. 아울러 이날 선고 공판에는 20명 남짓한 유튜브 구독자들이 방청석을 가득 채워 이번 사건에 대한 높은 관심을 실감하게 했습니다. 예, 이제 유명 유튜버는 공인이 돼가고 있죠. 구독자들의 기대가 큰 만큼 이 사회에 대한 책임도 그만큼 커집니다. 다음 소식 알아보죠. 계약과 달리 납 함량 납품 기준을 초과한 상수도 계량기가 일선 시군에 대량 유통된 사실이 KBS 취재 결과 드러났다고요. 네, 납품 기준에 부적합한 계량기가 최근 5년간 8만 개가 넘었는데요. 기준치를 최대 4배 넘는 것도 확인됐습니다.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일부 업체가 한국수자원공사에 납품한 수도 계량기 상당수가 납함량 납품 기준인 0.85%를 초과했다고 하는데요. KBS가 수자원공사에 납품한 업체 3곳의 수도 계량기 표본을 확보해 재질 검사를 의뢰했습니다. 검사 결과 해당 업체를 포함한 2곳에서 납성분 함량이 수자원공사 납품 기준을 3배가량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이게 수자원공사 자체 조사 결과도 마찬가지로 나왔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수자원공사 조사 결과에서도 전체 16개 납품업체 가운데 6곳이 납함량 기준을 최대 4배까지 초과했습니다. 네. 납함량 기준은 미국 재료시험협회 기준을 참고해서 수자원공사와 서울시 등이 0.85% 이하로 환경부 환경표지인증은 2% 이하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시중에 그럼 얼마나 유통이 됐나요? 네, 수자원공사는 일선 시군의 상수도를 위탁 관리하고 있는데요. 이처럼 납품 기준을 위반한 계량기들은 각 관리단에 보관됐다가 가정에 공급됐습니다. 최근 5년간 해당 업체들이 경기도 광주와 경남 거제 등 전국에 납품한 계량기만 무려 8만 5천 개에 달합니다. 네. 수자원공사는 전량을 교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먹는 물에는 이상이 없는 건가요? 네, 일단 수질 측면에서는 문제가 없다는 게 수자원공사 입장입니다. 다만 아직 납함량이 물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한 국내 연구가 미진하고요. 또 미국 등 일부 국가에선 수도 계량기 납함량을 법적으로 0.25% 이하로 제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내에서는 업체와 계약을 맺는 기관마다 0.85%에서 3%까지 납함량 기준이 제각각이어서 제도 보완이 시급합니다. 예. 이처럼 납품 기준을 초과한 계량기가 어떻게 아무런 제재 없이 수년 동안 유통이 됐던 거죠?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업체들이 납 함량을 얼마든지 속일 수 있는 구조라서인데요. 네. 한국수자원공사에서는 업체가 알아서 정한 표본으로 시험 성적서만 받아내면 되는데 이때 납함량 기준을 맞춘 재질 검사용 표본을 따로 만들어서 엉터리 성적서를 제출했다는 겁니다. 예. 이 납 함량에 따라서 원가 차이가 많이 나나 보죠? 그렇습니다. 납함량이 높을수록 제작이 쉬운데요. 20%에서 많게는 절반까지 생산 원가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예. 이 사람이 먹는 물이 통과하는 설비에 납이 과도하게 많이 들어있다면 문제죠. 이익을 이런 데서 남기면 안 되죠. 수자원공사도 이렇게 관리하면 국민의 신뢰가 떨어집니다. 예. 밤사이 특별한 사건 사고 있었나요? 특별한 사건 사고는 없었습니다. 뉴스브리핑 한솔 기자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의 생생정보입니다. 대전 강제징용 노동자상 제막식이 시청 북문 평화의 소녀상에서 오늘 오전 10시에 열립니다. 한중교류문화연구소가 16일까지 대전 정부청사 중앙홀에서 3.1운동 100주년 항일 독립운동 발자취 탐방 사진전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연해주와 상해, 대한민국 임시정부 등을 탐방하며 애국지사들의 발자취를 담은 사진 100여 점이 전시되며 관람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충남 일자리 종합센터가 근로시간 단축의 조기 정착을 위해 구인 홍보 영상 제작 지원 사업을 시행합니다. 근로자 수 50에서 300인이면서 근로시간 단축을 도입한 기업은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과 문의는 충남경제진흥원과 충남일자리종합센터 홈페이지 또는 유선전화와 이메일로 하면 됩니다. 220만 충남도민의 혁신도시 유치 염원을 담을 충남혁신도시 유치 범도민 추진위원회 발대식이 오늘 오후 1시 30분 도청 문예회관에서 열립니다.
혁신도시 범도민 추진위는 충남 혁신도시 지정과 공공기관 유치를 위한 민간 차원의 기구입니다. 세종지역 중학교 배정 방법 개선안 마련을 위한 시민공청회가 오늘 저녁 7시 세종시 교육청에서 열립니다. 대전시가 내년도 주민참여예산 시민제안사업 선정을 위해 다음 달 9일까지 처음으로 시민 온라인 투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대전시민은 누구나 주민참여예산 전용 홈페이지를 통해 71개 사업 가운데 20개 사업을 투표할 수 있습니다. 충남청소년진흥원 청소년활동진흥센터는 30일까지 청소년활동 육성 유공자와 기관단체 포상 대상자를 모집합니다. 날씨입니다. 대전과 세종, 충남 지역은 오늘 폭염이 이어지는 가운데 오전에 충남 서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5에서 30mm의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오후부터는 대전과 세종, 충남 내륙 곳곳에 밤까지 5에서 40mm의 소나기가 오겠습니다. 지역별 낮 최고 기온은 대전 논산 34도, 천안 홍성 33도 등 33도에서 34도 사이로 어제보다 조금 높겠습니다. 내일도 구름이 많은 가운데 오후부터 곳곳에 소나기가 이어지겠고 낮 최고 기온은 33도에서 35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생생정보였습니다. 생생한 뉴스, 깊이 있는 이슈 분석. 여러분은 지금 방석준 앵커와 함께하는 KBS 대전 생생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충청남도가 일본 수출 규제에 따른 도내 피해 업체의 경영 안정을 위해 긴급 경영 안정자금 1,000억 원을 추가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지원 대상은 도내 중소기업으로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일본 수출 규제 품목 사용 제조업체 등인데 오늘 생생 인터뷰에서는 일본 수출 규제에 따른 충남 도내 업체들의 피해 상황과 대책에 대해서 충청남도 신동헌 경제통상실장과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신동헌 실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예. 충청남도 경제통상실장 신동헌입니다. 예, 오랜만입니다. 예, 오랜만이시네요. 예, 요즘 많이 바쁘시죠?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일본이 우리나라를 백색 국가에서 배제하는 등 수출 규제와 경제 보복 조치를 하면서 우리 충남 도내 기업들의 피해도 크게 우려가 되고 있는데 먼저 일본의 수출 규제에 따른 도내 기업들의 피해 어느 정도인가요? 7월 초부터 세계 품목에 대해서 수출 제한 조치를 하면서 기업들이 여러 가지 피해를 우려하고 있지요. 네. 기업의 불확실성이 높아졌다는 측면이고요. 네. 구체적인 어떤 피해 접수 건수가 들어와서 매출액이 어느 정도 타격이 됐다 이렇게까지 들어온 건 없습니다. 아직까지는요? 예. 다만 우리 충청남도 같은 경우가 반도체의 경우에도 경기도 충청북도에 이어서 세 번째 규모이고요. 네. 그 디스플레이 분야 같은 경우는 일명 메카로서의 지역인데 네. 국내 디스플레이 시장의 한 55% 정도 차지하거든요. 네. 그런 아주 절대적인 주력 산업으로서의 반도체 디스플레이 업종이어서 실제 그 대한민국 수출비 중에 한 23%를 차지하고 있고 두 개 그 분야가 충남에서도 이 두 개 품목이 수출에서 68%를 차지하기 때문에 피해가 나타난다면 클 수밖에 없다. 이렇게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 분야가 충남 경제의 주축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군요. 예, 맞습니다. 예. 이런 일본의 수출 규제에 따라서 충청남도가 도내 피해 업체들의 경영 안정을 위한 다양한 대책을 지금 강구하고 계신데 어떤 대책들이 현재 마련되어 있죠? 지난주에 충청남도 지사께서 언론 브리핑을 통해서 여러 가지 기업 금융과 관련된 부분을 설명을 한번 드린 바가 있는데요. 네. 지난해 자동차 부품 산업 관련해서 저희가 무담보 대출 지원 사업을 했는데 네. 그 여유분이 약 81억 정도가 있습니다. 네. 그 부분을 운영한다는 것이고 이번에 이제 추가적으로 발표한 것은 충청남도 중소기업 육성 자금을 금년도 5,200억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요거를 이제 하반기에 1,000억 정도 확대 운영해서 6,200억 정도를 지원 사업을 하겠다 이런 취지입니다. 예. 특히 이제 기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피해 접수 창구를 상시 운영을 하면서 기업의 어려움을 듣고 또 지원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면서요. 예, 저희가 이달이죠. 이달 그 8월 2일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 발표를 했는데 2차 뭐 경제 보복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네. 이에 따라서 그 충청남도 경제위기 대응 시스템 매뉴얼에 따라서 일본 수출 규제 대응 상황반을 우리 도에서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네. 요거는 우리 도내 15개 시군이 기업외로 접수 창구를 설치 운영하는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네. 그리고 충남도에서 출연하고 있는 경제 관련 단체가 경제진흥원이 있는데 여기에서는 일본 수출 규제 에로센터, 네. 충남 테크노파크에서는 R&D 과제 수행 지원 창구 뭐 이런 식으로 피해 접수 상담도 하고 네. 건의 사항도 접수하는 그런 시스템을 조금 보완을 했습니다. 예, 이렇게 창구가 여러 개 마련이 돼 있고 그런데 아직까지는 구체적인 피해 사례는 접수되지 않았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렇죠. 예. 애로 상담 건수가 저희가 그 15개 시군과 함께 하고 접수하고 있는데 그런 상담을 하는 경우는 있어요. 상담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구체적인 피해 액수로 나와 있는 경우는 드뭅니다. 예. 이번에 도내 피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이 금융 지원도 대폭 강화를 하고 있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예. 또 추가로 긴급 경영 안정자금 1,000억 원을 투입하겠다고 어제 발표하셨죠? 예. 예, 그 내용 설명 좀 해주시죠. 예, 저희가 1,000억을 제조업 경영안전 자금이라고 해서 담보 또는 신용 실적에 의한 대출, 그 다음에 기술 혁신형 경영안전 자금이라고 해서 300억을 지원하는 것인데요. 요거는 그 신용보증기금 또는 기술보증기금을 통해서 보증서를 기업이 받게 됩니다. 그러면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고요. 네. 충청남도에서는 2년간에 걸쳐서 그 대출금리 중에서 저희가 2%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대출 금리의 2%인가요? 아니면은? 그 대출 금리, 뭐 예를 들어서 기업에서 3.4% 대출을 받았다. 예. 그 부분 중에서 2%를 충청남도가 대신, 그 이자를 갚아주는 셈이죠. 그럼 이자의 상당 부분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예, 그 돈으로 1,000억을 쓰게 된다. 그렇죠. 예. 이 일본 수출 규제로 피해를 입고 있는 도내 중소기업들에게는 반가운 소식인데 분야별로 그 금액과 지원 대상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죠. 분야별 금액을 본다면 기본적으로 업체당 5억 원 이내에서 지원을 하는데요. 네. 제조업 경영안전자금은 최대 3억 원, 기술혁신형 경영안전자금은 최대 5억 원입니다. 5억 원에서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일본 수출 규제 품목 사용 업체이거나 이번에 한일 그 경제 보복했다는 직간적 피해를 본 제조업체. 그 제조업체 중에서 요게 한 개 이상이 해당이 되면 저희가 지원을 해줄 수가 있고요. 기존에 이 똑같은 유형의 그 기금 지원 사업을 받았어도 그 피해 사실이 확인되면 저희가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예, 기존에 받고 있었어도 이번에 일본 때문에 피해를 보게 된다면 추가로 또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런 그렇습니다. 그 업체당 지원 규모가 이제 3억, 5억 그 분야별로 이렇게 돼 있다고 하셨는데 이게 어떻게 신청을 하면 되는 건지 이 부분 자세하게 좀 안내해 주시죠. 그 제조업 경영안전자금은 저희가 시군 경제부서를 통해서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우리 도의 기업 금융 관련 부서가 소상공 기업가인데 이쪽에서 저희가 융자 추천서를 써드리게 되죠. 그러면 그걸 가지고 가서 금융권에서 대출을 실행하면 됩니다. 나중에 대출 금리에 대해서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일정 그 이자에 대해서 보전 사업을 하는 것이고요. 기술 혁신형 경영 안정 자금은 최대 5억 원인데
신용기술보증기금, 네. 기술보증기금에 우리 충청영업본부나 지점에서 보증서를 발급받게 되고요. 네. 이 보증서를 가지고 은행에 가시면 대출을 받으실 수 있는 겁니다. 역시 이 부분에 있어서도 충청남도가 이자를 보전해 주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 융자 추천서와 그 기술 보증이나 신용 보증을 받는 것과는 관련은 없는 거죠. 그렇죠. 예. 그 보증은 기업이 자체적으로 받아야 되는 거죠. 그런 저희가 이제 이 금융 지원 사업과 관련해서 어제 공고를 했단 말이에요. 네. 이제 금융권과 다 이렇게 통보가 된 것이고요. 그래서 기업에서는 그 접수창구, 제조업은 시군경제부서, 기술혁신형은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그쪽에 방문하시면 뭐 융자추천서, 보증서 이것들을 발급받을 수 있거든요. 그것만 가지고 은행에 가시면 됩니다. 이 밖에도 지방세 납부 기한을 연장해주고 또 징수를 유예하고 이런 그 지방세 특례 제한법에 따른 세제 지원도 추진할 계획이라고요. 요거는 그 관계부처 합동에 또 뭐 국가 전반적으로 또 이렇게 운영을 할 부분이어서 뭐 행안부에서도 구체적인 요강 같은 경우가 전달이 될 건데요. 뭐 지방세 기본법, 뭐 지방세 대한 특례법에 뭐 기한을 연장해 주든가 예를 들어서 취득세 같은 경우는 신고 납부 세목이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신고 납부 기한을 6개월 연장해 주는 기한 연장. 고지된 지방세에 대해서 고지를 유예해 주거나 분할 고지, 징수 유예 이런 것들을 뭐 6개월 또는 1년 해주겠다. 그러니까 징수를 유예하는 거죠. 그다음에 또 지방세 혹은 체납자가 있을 수 있어요. 그렇다면은 재산 압류나 압류 재산에 대한 매각 뭐 이런 것들이 시행이 되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일정 기간 1년의 범위 내에서 이렇게 유예 조치를 해준다든가 세무조사 연기 그리고 지방세 감면 요거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세 감면을 받기 위해서 의회의 의결을 받아서 그 조례로서 지방세 감면,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일본 경제보복에 따른 수출 피해 관련 기업에 대해서 지방세 감면을 해주겠다라고 하는 부분을 그 해당 자치단체의 의회 동의를 받는 거죠.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조례상에 반영을 해서 지방세 감면이 가능한데 이런 것들을 충청남도하고 15개 시군이 같이 지방세와 관련된 그 불이익이 없도록 또 기업의 편리를 좀 드릴 수 있도록 지방세 관련해서 여러 가지 세제 지원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네요. 근본적으로 이 소재 부품 산업 육성이 필요한데 이 부분 간단하게 어떻게 보시는지 설명을 해주시죠. 국가적으로도 소재 부품 경쟁력 강화 방안에 대해서 지난 8월 5일 날 발표를 했지요. 충청남도 같은 경우도 지방정부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여러 가지 강구하고 있고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이 디스플레이 혁신 플랫폼이라고 해서 2025년까지 만들어지는데 순차적으로 이런 것들이 뭐 혁신 소재 뭐에 대한 66개의 R&D 과제를 수행하는 것인데 이런 것들은 디스플레이 업계에서는 아주 기대가 크죠. 조속하게 이루어졌으면 하는 거고 이외에도 첨단 금속 소재 산업 초정밀 기술적 및 플랫폼 사업이라든가 첨단 화학 분석 지원센터 구축 사업 이런 것들이 충남도 차원의 R&D 플랫폼 사업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여러 가지 소재 부품 사업에 대한 인증과 관련된 또 양산과 관련된 그 테스트 베드 역할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이 소재 부품 사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지원책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KBS 대전 생생뉴스 기술의 송환, 구성 조미연, 제작과 진행의 방석준이었습니다. 8월 13일 화요일 방송 여기서 마칩니다. 행복하고 평화로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